안녕하십니까. PTC에서 비즈니스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수인입니다. 오늘 발표는 오늘날 이제 코로나 등의 심각한 외부 위협 상황들이 많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디지털로 전환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좀 극복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는 이러한 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PLM이 그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디지털 하우스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디지털 하우스라는 개념 안에서 PLM 전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각 기업,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기업을 대상으로 본다면 각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 즉 뭐 이렇게 산업의 데이터든 IT 데이터든 어떤 활동의 데이터든 간에 모든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연결해서 그것들을 일련의 모형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모형의 형태는 사실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뭐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뭐 크게는 뭐 디지털 경영정보 시스템 같은 이런 개념들도 전부 그 디지털화되어 있는 기업의 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하우스라는 개념은 이러한 디지털 기업의 모형을 좀 다른 일반화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디지털 하우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좀 나눠보면 크게 IT하고 OT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실제 생산 활동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추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생산성 지표들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그리고 그러한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기반 데이터들을 사전에 기획을 하고 그것을 그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는 IT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IT 기반 데이터는 저희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디지털 제품 모형을 만들어내는 그 활동의 데이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CAD나 뭐 BOM,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 부품 정보, 사양, 이런 것들을 숫자나 형태, 뭔가 이제 컴퓨터 데이터화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을 모아서 일련의 형태를 만드는 모형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디지털 제품 모형을 정의할 때 수반되는 디지털화된 직무 활동들입니다. 그냥 하는 활동들이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일련의 업무들이 아닌 정확한 디지털 데이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정확한 디지털화,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직무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기반 데이터들을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환경을 다시 계속 재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서 일련의 순환고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나중에 데이터 선순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이 품질의 수준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세 가지의 이 요소들은 사실 PLM을 통해서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 저장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하우스의 어떤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디지털 스레드라는 측면에서 PLM이 굉장히 쉽게 접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PLM의 도입 효과를 잠깐 보시면 간단하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PLM을 도입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외 선진 기업들이 예를 들면 JB라든지 베일런트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이러한 기업들은 보통 제조를 서비스하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제조 서비스 업계의 선도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단순히 이제 PLM이라는 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디지털 제품을 정의하는 데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직무 활동을 디지털화하고 또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선순환 과정에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만으로도 평균 2자리 이상의 비즈니스 효과들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면 볼보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E2E, End-to-End라고 하는 PLM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볼보 건설기계는 글로벌하게 그 광범위한 R&D 센터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R&D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툴들을 PLM의 기본 코어 환경에 접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PLM 펀더멘털 영역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R&D 센터의 툴체인들을 단일 플랫폼 기반으로 엮어내고요. 그 엮어낸 툴체인의 환경에서 나오는 데이터, 3D CAD 데이터, 뭐 E봄, M봄, 그 다음에 서비스봄까지를 다 하나의 일련의 그 단일 소스 DB로 만든 다음에 그 DB 위에 각 기능 영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앱들을 얹어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정보라든지 아니면 요구사항 관리라든지 아니면 ALM 부분 또 가상의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얹어서 일련의 그 엔드투엔드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볼보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데이터 품질, 데이터의 오류에서 나올 수 있는 품질을 확보를 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명 주기에 걸쳐서 업무 협업을 하는 환경을 단일 소스 기반에서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 효과를 극대화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차기적으로 이 기업이 지향하는 서비스 지향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일련의 PLM의 그 IT적인 역량들을 좀 또 심플하게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보면 가장 핵심은 결국엔 이제 협업, 그 다음에 그 선순환 고리의 품질, 그 다음에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역량들은 상호 또 연결고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은 이 각각의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자체적인 IT 기술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우선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 이 IT 투자 비용도 많이 나오고 또 소위 얘기하는 사일로 형태의 시스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연결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PTC 민칠 같이 이렇게 단일 소스 기반의 PLM 플랫폼들을 활용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또 의외로 쉽게 문제들을 풀 수 있기도 합니다.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컨커런트 매니팩처링 환경 같은 경우에 이 컨커런트 환경이 지향하는 거는 이렇게 시퀀스한 프로세스들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퀀스하게 벌쳐지는 프로세스들을 다 이 오버래핑을 해서 최대한 앞단에서의 그 어떤 개발 과정들을 좀 단축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출시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납기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은 제조업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납기를 줄일 수 있는 일련의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환경 중에서 여기에 보시는 상세 설계라든지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제조 공정 관리 같은 이런 것들은 디지털화 환경을 통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그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기능들을 좀 정의해보면 첫 번째 디지털 제품 정의 같은 그런 역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제품 정의가 의미하는 것은 개발 환경에서 나오는 모든 일련의 산출물들을 전부 디지털 데이터화를 하는 겁니다. 그 디지털 데이터 한 것들이 다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략적인 프로세스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기획부터 그 제조까지의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그 프로세스적으로 전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생산에 투여되는 비용들을 사전에 다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일련의 데이터들을 다 시각적으로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모든 사용자들이 그 공통의 시각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컨커런트한 환경들을 하나의 단일 플랫폼으로 다 맞출 수 있는 환경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PLM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협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공유 기능 여러 가지 상호 간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스템 요소에서 가장 협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결국엔 추적성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협업 환경, 개인 간의 협업 환경에서도 어떤 정보의 이력을 추적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그만큼 업무는 과중해지고 그 다음에 업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스레드라는 것들을 구현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그 하나의 단일 앱을 통해서 쉽게 추적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추적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과중된 업무들을 상당히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PLM 같은 접근성에 있어서 다른 기관 시스템하고의 연동성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비용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TC의 띵웍스 내비게이트 같은 이런 제품들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PLM의 어떤 제품 정보하고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상호 간의 앱 간의 데이터를 쉽게 추적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쉽게 추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사용자가 이 어떤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운 점, 그 다음에 업무의 과중한 업무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무 기반 앱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소위 얘기하는 PLM의 접근성이나 기간 시스템 접근성을 훨씬 더 간소화하고 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저희가 이제 과거에 했던 방식들은 통합 포탈이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통합 포탈은 굉장히 역량적으로 뛰어난 제품입니다만, 문제는 이 통합 포탈 같은 형태들은 기능이 일단은 너무 많이 탑재가 되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한편으로는 담당자들한테 이제 업무의 직무 담당자들한테 실제로 그 시스템의 기능을 새롭게 익히고 배워야 되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리소스에 대한 투자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PTC 띵웍스 내비게이트 앱 같은 경우에는 그 앱들을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능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검색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앱을 통해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검색만 하고, 그 다음에 결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결제 앱을 통해서 단순히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기간 시스템을 엮어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엮어진 앱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기능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간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여서 결국에는 이제 이 직무 담당자들이 디지털로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쉽고, 그 다음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업무의 어떤 성과도 많이 향상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또다시 재사용이 될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디지털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가 품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품질을 위해서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선순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품 기획 단계에서 어떤 품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것이 프로세스로 흘렀고, 그것이 생산과 애프터 마켓까지 한번 활용이 됐다면 거기서 그 데이터가 끝나면 안 되고, 그 마지막 끝난 데이터들은 다시 기획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순환고리가 계속 반복이 되면 될수록 해당되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정확해지고 정교해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을 연출을 하면서 품질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기업에서는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돼야 되고 관리 횟수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용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PLM들을 이용하면, PLM의 어떤 기능들을 이용하면 품질 프로세스의 선순환을 굉장히 비용을 낮추고 제품의 품질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TC 윈칠에 있는 프로덕트 퀄리티 같은 모듈들은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품질에 있어서 문서 컨트롤, 그 다음에 디자인 컨트롤,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나중에 시정 감독 및 시정 조치까지 하는 일련의 각각 역량에 대해서 단위의 어떤 상당히 많은 기반 기술들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변경점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 이렇게 활용하면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이 IT 인프라를 측면에서 개발을 하고 만들려고 한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결국에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가 녹여 있는 품질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쉽게 접목을 하고 많은 비용들을 좀 세이브하는, 결국에 이제 비용 효율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그러면 이제 단일 플랫폼, 저희 이제 윈칠 같은 이런 단일 PLM 플랫폼만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품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기업들이 많은 데이터 시스템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응용하면서
품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기간 시스템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고 엮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의 트렌드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OSRC 같은 오픈 프로토콜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이기종 시스템에서도의 서로 상호 간에 데이터를 서로 쉐어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링크 정보만 가지고 메타 정보를 엮어내는 디지털 스레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LM을 선정하시더라도, PLM 선택하시더라도 이런 OSRC 같은 것들이 접목이 되는 툴들 또는 그런 시스템들을 적용하신다면은 의외로 쉽게 디지털 스레드 구성들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스레드 구성들을 만들어 놓은 그 예시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품질 측면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 측면에서도 바라보면 최초의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요구사항으로부터 나오는 기능의 전개, 또 전개된 기능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로지컬하게 제품의 구성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이 만들어진 제품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생산해서 쓸 수 있는 생산의 정보로 BOM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일련의 단위의 툴들, 또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버그 같은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툴들이 나타나고, 이것들을 일련의 아직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에 넣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품질로서 보증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다 추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 개별개별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단일 시스템으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다 묶여지려면 결국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의 인티그레이션 비용들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OSRC 같은 이런 프로토콜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쉽게 그 메타 정보를 연결하는 측면에 디지털 스레드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서 품질 시스템을 완성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선은 이제 디지털 하우스라는 개념을 제가 기업의 디지털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출발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디지털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기업이 해왔던 어떤 일련의 그 기업의 운영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장 저비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이 조직 문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업의 형태나 활동들을 다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 이런 리스크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리스크들을 좀 더 쉽게 상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쉽게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PLM을 선택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PLM의 기능들을 앞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큰 영역 이외에도 좀 더 세분화해서 한 7가지 영역으로 나눠본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단위의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 활동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클라우드 사스 같은, 클라우드 사스의 개념들은 아마도 그 디지털 하우스를 임대해서 쓰는 하우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용 효율적인 측면의 경영 측면을 생각한다면 뭐 사스 같은 제품들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반이 되는 7가지 요소들을 접목을 해서 이 PLM 중심의 디지털 프로덕트를 360도 비유해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제품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면, 그 위에 AR과 CAD, IoT,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DX 같은 여러 가지 기반 트렌드나 환경들을 접목을 해서 기업의 전체 모습을 만들어낸다면 완벽한 디지털 하우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하우스를 만들게 되면 결국엔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목표이자 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전략들을 전개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웠고, 제가 이제 전반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올해 저희 PTC에서는 이제 버추얼 온라인 컨퍼런스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DT 전문가와 그 PLM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PTC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좀 짧은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제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